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을 바꿔야 돼요. 우리에게 보다 유익한 질문이 무엇이냐? 실패 없는 인생이 있나요? 무엇을 포기해야 하느냐예요. 나한테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고통을 피하는 법은 없어. 너는 틀렸어. 물론 나도 틀렸고. 신경 쓰지 마가 무슨 뜻일까? 진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과연 작가가 그걸 얘기하는 걸까?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돋보기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요.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저도 오래전에 이 책을 서점에서 봤는데요. 제목이 굉장히 끌리죠? 신경 끄기가 새로운 이제 우리가 무슨 자기계발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신경을 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화두를 던져주는 내용이거든요. 책 제목부터. 자, 이 책은요. 이런 질문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프롤로그에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전혀 모른 채로 인생을 살아간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주제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25살이 될 때까지 나는 장래의 희망을 옷보다도 자주 갈아입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장래의 희망이라는 게, 장래의 희망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되고 싶은 거. 근데 그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뀐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뭘 하면 살아가고 싶은 거지?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게 뭘까? 이런 질문을 계속 한다는 거죠. 자, 질문은 좋은 건데요.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결국 답은요, 어떤 질문에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수학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학 문제는 답이 있죠. 수학 문제조차도 답을 향해서 가는데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은. 근데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그리고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스테이지, 단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우리 인구가 만약에 100명이라면 100가지의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내가 원하는 그것, 내가 그걸 몰라서 문제가 되는 건데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내 인생에서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작가는.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게 뭐지? 그게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을 바꿔야 돼요. 우리에게 보다 유익한 질문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보다 나은 질문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 책인 거예요.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하나의 방법론인데요. 우리 인생을 궁극적으로는 행복하게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기술, 도구들, 구체적인 그런 걸 알려주는 책인 거예요. 서양의 책들은요, 굉장히 기술적이에요. 방법을 알려줘요.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네가 이걸 하려면 기존과 다른 접근 방법, 다른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가는 방법론들을 제시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가는요, 질문을 바꿔요. 자,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가 질문이 아니에요. 근데 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그렇게 가니까 끝도 없이 이게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라는 걸 찾기 위해서는 그 밑에 단계의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 그 질문이 무엇이냐. 자, 그 전에요. 오늘날 우리가 전염성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병에 한 번 걸리면요.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데요. 이 병에 걸리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조금 실패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절대 깨닫지 못한다.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믿고 만다. 이게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실패하면 안 돼. 조금이라도 실패하면 안 돼. 그것에 우리가 온 신경을 다 쓰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요, 뭐랑 또 연결되냐면요. 제가 좋아하는 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에 보면은 실패의 창조력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실패의 미덕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실패의 창조력을 파기했다. 실패가 갖고 있는 그 미덕을 우리는 부정해요. 그건 나쁜 거야. 실패하면 안 돼. 그리고 실패하면 왜 그걸 나쁜 거라고 생각하냐면 실패하면 다시는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제 끝났어.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긴데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그 긴 인생에 어느 단계에서 내가 20대일 수도 있고 뭐 10대, 뭐 30대, 40대, 50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실패하는 순간이. 근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도 다 실패한 거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실패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건 정신병이라고 작가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자세는요, 삶의 자세는요, 실패에 미덕, 실패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실패 없는 인생이 있나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나요? 성공한 사람 중에 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속적인 기준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실패 안 하고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성공하지 않은 사람은요, 실패도 안 할 수 있어요.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실패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공하지 않은 사람은요, 100%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자, 그것이 기본적인 삶의 자세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런 건 없어요. 그딴 건 없어요. 나의 인생의 목적이 있을 뿐이에요. 쟤도 저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있는 거죠. 각자가 인생의 목적이 다 다른 거예요. 그 목적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뭐냐면요, 무엇을 포기해야 하느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나는 무엇을 좋아할까? 나는 무엇에 열정을 가지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그 질문에 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나는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예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포기해야 된다는 거는 다시 하나 더 내려가면 어떤 질문이 되냐면요,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선택의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다시 하면, 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내 삶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 중에서 뭐 회사 일도 있고, 가정 일도 있을 수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나한테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게 나오면,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건요,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는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스스로한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명제잖아요. 작가가 예로 드는 이 사람은요, 어떤 펀드 회사의 CEO인데요.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신의 CEO라는 지위였어요. 그리고 일. 근데 그걸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딸이 적어놓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 22개라는 그 목록을 보게 돼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자기의 생일 파티, 학교 공연, 졸업식, 그걸 적어놓은 걸 봤는데 그 모든 순간에 자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음날 자기의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을 해요. 이건 이 사람의 선택이죠. 왜 이런 선택을 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필요도 없고. 이 사람은요, 그 순간에 이제 앞으로의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나는 회사 일이 아니고 나의 자녀와 시간을 더 보내는 것, 그게 본인의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뭘 포기해야 돼요? 이제 나는 회사 일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가 나오는 거죠, 답이. 자연스럽게 도출이 된다는 거예요. 질문을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삶의 자세, 기본적인,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우리의 꿈의 목표는 다 다르지만 그곳에 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우리 삶에 대한 기준, 자세,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요. 그건 간단해요. 자, 우리는요, 전염성 정신병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되냐면요, 작가는 이거를 실용적 깨달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삶은 늘 어느 정도 고통스럽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든 인생은 실패, 상실, 후회를 수반하고 마지막에는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삶의 기본 자세예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삶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엄청난 고난들을 순탄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천하무적이 될 수 있다. 그 방법을 작가가 앞으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기술의 이름이 신경 끄기의 기술인 거죠. 이거 되게 단순하고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 가끔 이걸 잊어요. 그래서 내가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후회 없는 선택? 그딴 건 없어요. 공자도요, 후회를 적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요. 그것도 엄청난 노력을 해서. 공자가 나이 50쯤이 돼서 내가 조금 더 살 수 있어서 주역을 배울 수 있다면 내가 앞으로 삶을 살 때 후회를 좀 더 적게 할 수 있을 텐데, 큰 과오 없이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말을 하거든요. 무대과가 목표예요.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큰 과오 없는 거, 큰 후회 없이 인생을 사는 거, 그게 공자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주역까지 공부해서 겨우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그 정도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삶의 자세는 우리 인생은 고난이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던, 아까 그 사람처럼 내가 회사를 선택하건 가정을 선택하건
아니면 뭐 친구를 선택하건 간에요. 여러분은 그 모든 선택에 후회가 따라올 거고 고통이 따라올 거예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성공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작가는요, 나한테 지금 있는 문제를 조금 더 나은 문제로 바꾸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지금 현안 문제를 조금 더 나은 문제로 바꾸는 거. 그리고 그 문제를 조금 더 나은 문제로 바꾸는 거. 그게 진정한 발전이라고 잠깐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책은 그 지침서가 될 겁니다. 저는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굉장히 신선하지만 결국은 고전에서 얘기하는 것들과 또 일맥상통을 해요. 공자의 말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점이 또 신기한 거죠. 자, 그래서 작가는 우리에게 애쓰지 말라고 해요. 애쓰지 마. 여러분, 제목이 거의 다 뼈를 때리거든요. 모든 장의 제목들이 보면은 애쓰지 마, 노력하지 마, 신경 쓰지 마. 해피엔딩이란 동화에나 나오는 거야. 너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니? 고통을 피하는 법은 없어. 그러면서 삽질이나 해. 뭐 그런 얘기로 나오거든요. 선택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당연한 말이죠. 너는 틀렸어. 물론 나도 틀렸고. 그런 말들. 실패했다고 괴로워하지 마. 거절은 인생의 기술이야. 마지막 장은요, 결국 우린 다 죽어. 그렇게 제목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이 책의 핵심. 신경 쓰지 마가 무슨 뜻일까? 진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요즘 그런 게 유행이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런 거. 애쓰지 마. 그거 있잖아요. 뭐 하마터면 뭐 열심히 살 뻔했다. 그런 취지의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과연 작가가 그걸 얘기하는 걸까? 네. 그럼 뭐예요? 무관심? 인생 뭐 없어. 뭐 인생 별거 없어. 그러니까 체념의 법칙을 얘기하는 책은 전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개발서예요. 정말 강력한 자기 개발서인 거죠. 접근 방법이 다른 거고요. 지금 우리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자기 개발서들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요. 결국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너 성공하라는 얘기예요. 너 성공해. 근데 신경 꺼. 그 기술, 네가 성공하기 위한 방법은 신경을 끄는 거야. 이 좀 아이러니할 수 있는데요. 신경을 끈다는 게요. 저도 약간 헷갈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제가 이해한 바로는요. 신경 끄기는요. 두 가지에서 작동을 해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라고 했잖아요. 내 인생에서. 그 다음에 신경 끄기의 기술이 적용이 되는데 두 가지 모두에 적용이 돼요. 중요한 것을 선택했어도 신경을 꺼야 되고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꺼야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이 두 말은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근데 작가는 우리에게 작가 뭐하는 사람이야? 마크 맨슨. 2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지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파워 블로거 중 하나이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컨설팅을 하시는 분인데요. 학창시절 마약 문제로 퇴학까지 당했던 문제야.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한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해 친구네 소파를 전전하던 백수. 뚜렷한 삶의 목표나 확고한 가치관도 없이 그저 되는 대로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지금 그는 180도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 그에게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 하는 대중들의 이메일이 하루에도 수천 통씩 쇄도한다. 수천 통씩 쇄도하는 분이시네요. 그러니까